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마요르카가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엘체와의 원정 경기 승리하지 못했지만 이강인 선수에 대한 스페인 현지 언론의 극찬은 이어졌습니다. 엘체전 1대1 무승부 과정에서 이강인 선수 어떤 활약을 펼쳤길래 팀이 이기지 못했는데 호평이 이어졌는지 이강인 선수의 활약 내용과 현지 반응 지금부터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2-2023 시즌 스페인 라리가 8라운드 경기가 마요르카와 엘체의 경기로 마무리됐습니다. 마요르카는 전반 15분 폰세 선수의 헤더 선제골을 내줬지만 후반전 베다트 무리키 선수의 페널티킥 동점골로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요. 이날 경기도 이강인 선수가 경기 내내 출전한 선수들 중에서 가장 많은 득점 기회를 창출하면서 활약했음에도 무리키 선수가 이제 페널티킥을 실축한 장면이라든지 결정적인 기회를 놓친 장면들, 그리고 결국에는 퇴장까지 당하는 악재 속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도움 기록 이날 추가되지 못하면서 3도움에 머무른 가운데 레알 소시에다드 미드필더 미켈 메리노가 시즌 4호 도움을 기록하면서 도움 1위 자리로 올라섰는데요. 여전히 이강인 선수의 빅찬스 크리에이티드, 득점에 근접한 상황을 창출했던 기록은 라리가 최고입니다. 미켈 메리노가 6개를 기록하고 있고 이강인 선수도 빅찬스를 6개 만들었고요. 레알 마드리드의 크로아티아 출신 베테랑 미드필더 루카 모드리치가 5개로 이강인 선수보다 적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본적인 기회 창출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에스파뇰의 에이스인 세르지 다르데르가 21개, 우스만 덴벨레가 20개, 이강인 선수가 18개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강인 선수의 공격 기회 창출 능력은 분명히 현재까지도 라리가 최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이번 경기는 마요르카가 이겼어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마요르카가 원정팀임에도 58%의 볼 점유율로 주도적인 경기를 펼쳤고요. 기대 득점값을 살펴보면 엘체가 0.41골로 한 골을 채 만들기 어려운 정도의 경기를 펼쳤는데 마요르카는 2.68골을 기록하면서 2골 정도는 넣어야 하는 경기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페널티킥을 실축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전체 슈팅 숫자를 보더라도 엘체가 7개, 마요르카가 11개였고 빅찬스는 무려 마요르카가 4개나 있었습니다. 즉 선수들의 결정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득점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패스 정확성은 엘체가 76%, 마요르카가 85%였는데 이 과정에도 이강인 선수의 공 운영 능력이라든지 패스 전개 능력이 관여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슈팅 기록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마요르카가 11개의 슈팅을 기록하면서 유효 슈팅이 4개밖에 없었다는 점, 분명히 결정력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어요. 게다가 박스 안에서의 슈팅이 8차례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한 것, 페널티킥으로밖에 득점하지 못한 것은 마요르카 선수들의 퀄리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많은 기회를 창출하면서도 도움 기록을 추가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통계매체 폰모브의 평점을 보면 이강인 선수는 마요르카 선수들 중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득점을 기록한 이강인 선수의 파트너 베다드 무리키 선수가 퇴장으로 인해 6.3점에 그친 가운데 공격 라인에서 이날 중앙 미드필더인 안토니오 산체스가 조금은 전진해서 플레이를 했거든요. 안토니오 산체스가 페널티킥을 얻어낸 활약을 포함해서 평점 6.9점을 받았고 이강인 선수도 6.9점이었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인 데 갈라레타가 실점 1점, 센터백으로 수비 라인을 이끌면서 공격 가담도 열심히 해줬던 라이오 선수가 7.3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경기 최우수 선수로는 에드가 바디아, 엘체 골키퍼가 폭풍 선방과 페널티킥 선방 등으로 평점 7.6점을 받으면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개인적인 세부 기록을 살펴보면 말씀드린 대로 공격적인 역할을 하면서 무려 3개의 기회를 창출했는데요. 그렇게 기회를 창출하는 과정 속에서도 31개의 패스 중에 25개를 정확하게 연결시키는 81%의 높은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기대 도움값이 0.29골이었으니까 사실 한 개 정도를 확실하게 만들지는 못했어도 도움을 올릴 만한 경기를 했는데 아쉽게 추가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정확한 크로스 패스는 11개 중에 2개였고요. 정확한 롱볼은 3개 중에 1개였습니다. 코너킥을 6번 시도를 했었고 한 차례 태클 시도가 성공하면서 수비적으로도 좋은 플레이를 보였습니다. 한 차례 볼 리커버리도 기록을 했고요. 다만 이제 상대와의 경합 상황 4번 중에 2번 승리했고 공중볼 경합 2번 중에 1번 승리하는 등 경합 승률은 이전보다 조금 낮아진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상대에게 파울을 유도하기도 했고 파울도 하면서 경기에 많은 면에서 관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소파스코어에서는 그런 기록들을 조금 더 높이 평가하면서 경기 최고 평점을 이강인 선수에게 줬어요. 엘체 골키퍼 에드가 바디아 선수의 평점이 7.2점이었는데 이강인 선수의 평점이 7.3점으로 마요르카 선수들 중에서 최고인 것은 물론 경기 최고의 선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날 경기는 당초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에 킥오프할 예정이었는데 엘체 현지에서 많은 비가 내리면서 30분가량 경기가 연기돼서 시작이 됐습니다. 조금 이제 경기장 여건이 좋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 그래도 이강인 선수가 정밀한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마요르카는 경기 시작 1분 만에 선제골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후방에서 이어진 헤더 패스를 무리키 선수가 이어받을 때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리지 않았고 골키퍼와 확실한 1대1 기회를 맞이했는데 이때 시도한 슈팅이 골키퍼 정면으로 흘렀습니다. 측면으로 조금만 틀었다면 골이 될 수 있었고 이른 시간 선제골을 넣었다면 마요르카가 쉽게 앞서갈 수도 있는 경기였는데 이 기회를 놓친 것이 너무나 아쉬웠어요. 그리고 나서 전반 11분에 바로 좋은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이날 공격적으로 움직인 안토니오 산체스 선수가 문전 우측을 단독 돌파로 치고 들어가다가 페널티킥을 얻어냈거든요. 하지만 이 페널티킥조차도 무리키 선수가 조금은 허술하게 가운데로 차면서 바디아 선수의 선방에 막히며 12분 사이에 두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모두 놓치는 아주 안 좋은 결정력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전반 13분에는 이강 선수의 날카로운 코너킥이 골키퍼와 센터백 사이에 아슬아슬한 공간으로 이어졌는데 마요르카의 그 어떤 선수도 이 공을 건드리지 못하고 빠뜨리면서 또 한 번의 득점 기회를 놓쳤는데요. 그러는 사이에 엘체가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전반 15분 코너킥 상황에서 에세키엘 폰세 선수가 돌려놓은 강력한 헤더 슈팅이 골문 구석으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엘체가 밀리는 경기를 하다가도 리드를 했는데요. 그 뒤에도 마요르카의 반격은 이강인 선수가 이끌었습니다. 전반 18분에는 왼쪽 측면 지역에서 공을 받은 이후 로빙 패스를 보냈고 쿠프레 선수의 크로스 패스가 문전으로 이어져서 무리키의 슈팅까지 이어졌지만 역시나 슈팅이 수비 블로킹에 막히면서 골문 안으로 향하지 못했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에는 이강인 선수가 특유의 강인 턴을 보여주면서 상대 수비를 흔들어내고 스루 패스까지 연결했는데요. 이 장면에 대해서 스페인 최대 스포츠 신문인 마르카가 라디오 생중계 중에서 극찬을 했습니다. 세밀한 이강인의 퀄리티를 보여줬다. 상대 선수로 하여금 현악기의 음악을 듣는 것처럼 황홀하게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뿌라 포에시아라는 표현이 순수한 시라는 표현이거든요. 정말 시 같은 플레이, 시적인 턴을 통한 현악 같은 플레이로 상대 수비를 바보로 만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정말 극찬을 한 것입니다. 기술 축구, 공격적인 축구를 사랑하는 스페인 현지에서 이렇게 평가할 정도라면 이강인 선수의 기술 수준이 최고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후반전 4분에도 이강인 선수의 날카로운 프리킥 크로스가 라이오 선수의 헤더 슈팅으로 이어진 것이 아쉽게도 골키퍼 정면으로 이어지면서 바디아에게 막혔어요. 이 장면을 중계하면서도 라이오의 헤더가 바디아가 맞기에는 문제될 것이 없었다라고 하면서도 이강인 선수의 이 크로스는 음악 같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날카롭고 아름다운 곡선을 이루면서 수비벽을 넘기고 또 동료 선수에게 확실하게 연결한 좋은 크로스 패스를 프리킥으로 올렸는데 골로 연결하지 못한 마요르카 선수들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 중계 코멘트였는데요. 그 이후 후반 5분에도 이강인 선수가 후방 지역으로 많이 내려와서 시도한 로빙 스루 패스가 수비 뒷공간으로 연결됐는데 산체스가 돌파하는 과정 속에서 공을 터치하자마자 상대 수비에게 커트를 당했어요. 무리키도 그렇고 산체스도 그렇고 다른 공격수들 모두 공격 지역에서 개인적인 공 운반 능력이라든지 기술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아무리 좋은 패스를 뿌려도 전체적으로 수비적인 경기를 펼친 엘체를 상대로 엘체의 그 문전을 흔들지 못하고 슈팅 기회를 만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마요르카에게 다행인 상황이 나왔는데요. 후반 15분에 교체로 들어왔던 엘체 공격수 루카스 보예 선수가 거친 태클로 이제 퇴장을 당했습니다. VAR을 통해서 애초에 경고였던 것이 취소되고 다이렉트 퇴장 판정이 나오면서 마요르카가 수적 우위를 거두게 됐는데요. 그에 이어서 후반 25분에는 또 마요르카가 코너킥 상황에서 페널티킥을 또 한 번 얻어냈고 무리키 선수가 이번에는 이 페널티킥을 시원하게 구석으로 차 넣으면서 1대1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경기는 마요르카가 뒤집을 수 있는 흐름으로 이어졌어요. 후반 33분에도 이강인 선수가 측면 지역에서 날카로운 스루 패스를 보냈고 이 스루 패스를 측면에서 크로스 패스까지 반대편까지 넘겨줬지만 헤더 슈팅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이강인 선수의 깃점 패스가 무의로 그쳤는데요. 마요르카는 수적 우위를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후반 39분쯤에 무리키 선수가 세트피스에서 수비와 경합하다가 손을 써서 상대 수비의 얼굴을 가격하는 장면이 포착됐고 바로 퇴장을 당했습니다. 무리키 역시 이걸 그대로 인정하고 빠르게 빠져나갔는데요. 10대 10의 상황인 가운데 또 한 번 이강인 선수의 좋은 패스가 후반 종료 직전에 나왔지만 이번에도 교체로 들어간 아마드 은디아이 선수가 확실하게 공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비의 태클에 공을 잘리면서 결국에 슈팅까지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경기 내내 인상적인 플레이, 좋은 패스를 많이 보여줬지만 상대 밀집 수비 속에 고전하면서 본인도 이번 경기는 드리블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어찌됐거나 이강인 선수가 보조를 맞출 수 있는 공격수만 있다면 이번에도 충분히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마요르카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는데 이강인 선수가 너무나 외롭게 마요르카에서 너무나 혼자 많은 공격의 짐을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경기 종료 마르카의 평점에서는 이강인 선수에게 별점 1점이 주어졌습니다. 아무래도 결국에는 결정적인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한 것이 아쉬웠고요. 엘체는 수비형 미드필드인 베르두와 공격수로서 골을 기록한 폰세 선수가 별점 2개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마요르카에서는 오른쪽 윙백 마페오가 그나마 개인 돌파 능력과 과감한 측면 공격 능력을 통해서 엘체 수비를 흔들었기 때문에 별점 2개를 받았습니다.
마요르카는 이번에 무리키 선수가 퇴장당하면서 세비야와의 경기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세비야는 산파올리 감독을 다시 선임하는 등 올 시즌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감독 교체라는 극약 처방을 내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틀레틱 클럽 빌바오와의 경기 무승부를 거두는데 그쳤죠. 10월 16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 마요르카는 세비야와 홈 경기를 통해 라리가 9라운드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세비야전을 이겨야만 강등권으로 떨어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강등권과의 승점 차이가 3점으로 좁혀진 마요르카이기 때문에 올 시즌 좋은 성적과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이길 수 있는 경기들을 놓치는 상황들 분명히 이번 세비야전은 끝내야 하고요. 그리고 10월 20일 목요일 새벽 3시에는 주중 경기로 마요르카가 레알 소시에다드와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라리가 무대에서 이강인 선수와 지난 시즌 마요르카에서 함께 뛰면서 절친이 됐던 일본 대표 공격수 쿠보 선수가 최근 소시에다드에서 아주 좋은 경기를 펼치고 있죠. 쿠보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라리가 맞대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10월 23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에는 이강인 선수가 친정팀 발렌시아와 원정 경기를 치르고요. 10월 30일부터 11월 6일, 11월 9일까지의 3경기가 2022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기 전 마지막으로 열릴 라리가 3경기인데 이 경기의 개최 시간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기 시간이 확정되는 대로 이강인 선수의 출전 여부와 이강인 선수의 준비 상황 한준TV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인 선수 올 시즌 라리가 최고의 플레이메이커로서 분명히 본인의 퀄리티와 재능을 입증하고 있는데요. 이강인 선수의 활약과 스페인 현지 반응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